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다 38분 만에 퇴장당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 그 중심에선 박상용 검사가 출석했지만 증언 선서를 거부하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선서하지 않겠다고요? 마음을 바꿔서 다시 증인 선서를 하시고. 마음 바꾸지 않겠습니다.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증언대에 서지 못한 채 38분 만에 회의장을 떠난 박 검사. 비상개업은 위헌이고 이런 거는 위헌 아닙니까? 만약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안 한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7장의 소명서를 통해선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며 국정조사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저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자신이 설계한 대로 따라와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검사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이렇게 수사하는 사람 없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불법 국정조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죄 판결 받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를 공소 취소하려고 합니까? 이게 법 앞에 평등입니까?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를 위증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국조특위 열렸습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첫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하게 되는데, 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증인으로 나왔는데 선서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있습니까?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죠? 아니,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는 가지고 오세요. 마이크 가지고 오세요. 아니, 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상 자, 예, 마이크를 받아주세요. 소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마이크를 반납하세요. 나만 더 마음 바꾸지 않겠습니다.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박상용 증인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법에 분명히 선서 거부 사유는 소명하게 돼 있는데 왜 법에 따른 절차를 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것은 위헌 위법인 국정조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비상개업은 위헌이고 이런 건 위헌 아닙니까? 자, 준비하고 왔어요. 이 선서 거부하려고 왔고요. 7장 분량의 소명서만 제출하려고 지금 이제 서영교 위원장에게 내고 나가서 언론을 향해서 막 소리치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진영 논리 다 빼고 일반 국민들이 저 모습 봤을 때 도망가네라고 느끼시지 않을까요? 저 모습을 보면서 저거 왜 소명 못하게 해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박상용 검사가 도망간다고 느낄까요? 예. 저는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관련 녹취가 아주 조금씩 나올 때, KBS에서 보도 조금 했을 때, 그때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안한 걸 거절하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때 한 몇 문장 나왔을 때는 그 다음날 바로 몇 문장 쫙 더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종편이나 이런 데 나가니까 거기서 안 다뤄요. 그때까지만 해도 처음 보도됐을 때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거 봐라, 이거는 이화영이 먼저 제안한 거다라면서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쪽 진영에서 이제 불리하다고 느낀 것 같네요.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예. 본인들도 아니까 이제 이 이슈를 안 다뤄요. 종편이나 이런 데서 아무리 나가도 이걸 아예 안 다룹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만 그 2문장, 3문장 나왔을 때만 해도 본인들이 딱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이제 대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지금 박상용 검사는 나와가지고 국정조사니까 나와서 법적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팩트를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나와서 정치를 하고 있네요. 저는 정치하는 거거든요. 예. 정치적으로 뭔가 이 이슈를
그래서 이 딱 우리가 녹취 공개된 거 보니까 추가로 쭉쭉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딱 봐도 딜했네. 플리바게닝을 대놓고 했네. 대놓고 뭔가 이 없던 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뭔가 딜을 하고 있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예.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말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 나는 왜 소명을 못 하냐 하면서 선서 안 하겠다 흐리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이슈를 넘기면서 물을 흐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슈, 본인이 불리한 이슈를 녹취와 관련된 내용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박상용 퇴장건에 대해서 다루도록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그래서 국정조사에 안에 우리 전용기 의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KBS 그 두세 문장만 나왔을 때는 저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프레임을 짜서 얘기하니까 예. 이거 반박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해서 전 의원한테 물어봤죠. 녹취 뭐 공유를 해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왠지 국정조사에서 우리 전략적으로 써야 되니까 예. 그건 말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야 믿고 해도 되니까 형님 이거 빼박입니다. 100%입니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 듣고 저는 이거는 하나하나 당에서 전략적으로 깔 거고 박상용 검사는 못 견딜 거구나. 그래서 못 견디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딱 마지막쯤에 그냥 도망가 버리네요. 예. 국민들이 느낄 겁니다. 그럼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고 아주 어떻게 그냥 저렇게 당당할 수 시건방진 모습까지 연출하고 예. 박선원 의원이 지적하니까 누구세요라고 다가가가지고 네. 생쇼를 하던데 그렇게 당당하고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왜 선서를 거부합니까?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뭔가 너무나 자기가 증인 선서를 해서 거짓말했다가 이중으로 처벌받을까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나중에 처벌받을까봐 지금도 직권남용이라든지 사건 조작으로 여러 군데서 지금 고발됐고 최근에는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검사 모임 저희 서울의 소리까지 제가 공수처에도 고발을 한 이슈거든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건 박상용 하나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 박상용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와 짜고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그 집단적인 조작범죄라고 봐야죠. 그래서 박상용 정치검찰 일당을 수사를 하면서 그 윗선, 예. 그 배우, 저는 윤석열, 한동훈하고 반드시 연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반드시 그 부분까지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이게 공수처로 왔는데 공수처가 요즘에 좀 상황이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예. 2차 특검에도 보면 윤석열, 김건희가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거나 정치적 경쟁자를 주기 위해서 공작한 것들에 대한 특검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특검도 지금 이걸 수사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특검에 제가 고발도 추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박상용은 즉각 긴급체포 구속해야 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다. 예. 지금 법 애국죄 있으면 이자가 법 애국죄로 첫 번째로 구속돼야 사는데 법 애국죄 전에 이제 행위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해이증이라든지 직권남용으로는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많은 분들의 구속까지도. 시각이. 예. 지금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감찰하고 있고 지금 고발하셨으니까 수사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네. 민주당에서는 14일에 청문회에 다시 부른다고 합니다. 요때 만약에 나오지 않거나 또 증인 선서를 하게 되지 않을 시에는 이제 법적으로 또 처벌을 할 수 있겠죠. 예. 또 다시 이제 공개된 녹취가 있던데 요것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다. 요거는 어떤 의미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증인을 회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피의자를 회유를 하면서 그렇게만 맞춰서 해주면 사이즈가 커지고 결국 이재명 당시 그 대표를 몰아서 넣을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깔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한 전용기 의원이 그랬거든요. 이거 차근차근 까야 박상용이 어떻게 변명하는지 보고 그 변명을 깨버릴 수 있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지금 이거에 대해 박상용 검사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편들어주고 있는 국힘 쪽 얘기도 점점 바뀌어요. 아, 그래요? 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화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최초 보도했을 때는 이화영이 제안한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플리바게닝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이제는 서민석 변호사 부장님 하면서 누가 압박하는 사람이 회유하는 사람이 저렇게 공손하게 얘기하느냐 갑자기 다른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까지면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서민석 변호사의 공이 크다고 보거든요. 왜 박상용 검사가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냐면요. 사실 서민석 변호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설주환 변호사가 입회했을 때 이미 피고인이 좀 회유가 돼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살짝 한번 증언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번복을 하죠. 예. 근데 그 증언 한 번 한 거 갖고는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계속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말을 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서민석 변호사의 스탠스가 뭐냐면 그 처음에 인정해준 거 보고했다는 거를 부정하지 않고 그거는 어차피 해버렸어? 아유 나 안 들어갔는데 나 없는 사이에 그걸 인정해버렸어? 그러면 그 인정해주고 딜을 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박상현 검사가 술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우리 피고인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나 입회 안 했고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랬으면 싸웠을 겁니다. 예. 근데 살살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은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커지고 재판장도 못할 거고요. 그리고 법카 문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참 대북 송금 문제는 만들어낸 거로 지금 보여지고 법카 문제는 사실 팩트거든요. 법카 문제는 잘못하신 거예요. 쌍방울 법카를 잘못 쓰셨어요. 근데 그 법카 문제를 덮어주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검사가. 그걸 술술 불게 한 게 전 서민석 변호사의 공이 크다. 우리가 사실 서민석 변호사가 사실 검사가 그거를 인정해준 사람으로 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녹취를 다 공개를 하면서 예. 그래도 이 사람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박상현 검사들이 어떻게 회유하고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가 녹취로 싹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정말 서민석 변호사님이 전 과정을 녹취한 건 정말 신의 한 수고 고마운 일이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화영 석방대책위원회 부대변께서 지적한 것처럼 개인적 흠결이 있는 부분은 이미 징역 4년이니까 다 살았습니다. 지금은 나머지 본류는 대북 송금을 주도했다는 거잖아요. 제3자 뇌물을 준 거잖아요. 이재명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가지도 않았다는 게 저는 국정원도 파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국정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맞습니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건 완벽한 조작이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이화영이 세상에 김성태 한 명 믿고 그런 짓을 할 리도 없고요. 어마어마한 감시와 견제를 이미 당시도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웃긴 표현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기소가 되면 재판장 혼자 못하고 결국은 대법원에 다 보고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등 짜고 정치적으로 같이 죽일 거다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오히려 역으로 이 어마어마한 짓을 박상용 혼자 한 게 아니죠. 되돌려줘야죠. 박상용 뒤에 한동훈과 윤석열과 짜고 이런 짓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작을 그다음에 변호사까지 회유 협박하는 것을 어떻게 박상용 혼자 했겠습니까? 이번에 정말 된통 걸렸고 거기에다가 그걸 부인하는 박상용의 이 시건방진 태도까지 겹쳐지면서 국민들께서 정치검찰이 왜 해체돼야 되는지 심지어 앞으로 보안수사권도 절대 주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다시 비등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 조작기소 국조특위에 박성현 검사가 나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다 화가 나셨더라고요. 이 현장 보신 분들은. 뭐 일단 태도 자체가 네. 정말 뭐 서영교 위원장 코앞에 가가지고 네. 마치 뭐 싸울 듯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앞에 있다가 나가는 모습, 증인 선서 거부하고 끝내 국회를 그냥 떠나는 모습. 저는 저런 인간들은 진짜 가만둬선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증거 수집을 하는 과정 중에서 네. 이들이 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포착해서 법무부 감찰 요구를 했는데 저는 진짜 제가 방송이라 함부로 얘기 못하겠고 가만둬선 안 된다. 가만둬선. 네네. 이런 생각입니다. 대신 이제 어제 그 국조특위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화나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저는 국정원과 금감위가 다 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선 국정원에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려우나 우선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그간 그 검찰들이 주장했던 것들과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어제 국정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금감위도 마찬가지 이 관련된 자료도 검찰들이 안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조작 기소가 맞다. 조작 기소된 것들은 공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이제 국정원에서 얘기했던 게 쌍방울과 경기도 연관성 뭐 내부 자료가 없다. 그럼요.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그런 거 볼 때 이게 쌍방울 관련된 것들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한 기획된. 아주 박 검사가 나가면서도 저 진짜 싸가지 없는 아이고 그죠. 박선 의원 뭐 향해서 뭐라고 또 한 것 같은데.
참 이걸 저희가 생중계로 다 이제 봤고 결국에는 한 사람 인생을 죽이려고 하고 유력 정치인을 잡아서 네. 정치권에서 매장을 하려고 했던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진짜 저런 인간들 가만둘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태도하며 태도. 국민들 앞에 나가서 지금 그렇죠. 네, 국조특위 현장에 증인으로 나간 인간이 네. 선서도 거부하고 저런 태도로 보이는 거 저희 공직자로서 저게 할 수 있는 행동인가?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검찰로서 저 따위 행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했던 행동들은 감찰을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긴 하겠지만 네. 지금 공직자로서 저 따위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제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네요. 네. 공직자의 자세, 태도 이게 맞느냐? 네.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러면 공직자인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 네. 모습. 이게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 대신해서 묻고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런 태도를 보인다. 국민 앞에 보일 태도가 아니다. 지금까지 모든 검찰들이 다 저러지는 않았겠지만 네. 윤석열 밑에서 본인들이 어떤 성공을 바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들이 했던 일에 대한 반성은커녕 좀 저 따위 행동을 국민들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 네. 본인이 떳떳하면 와가지고 이 조사를 제대로 받고 선서하고 책임을 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증인 선서를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녹취들도 나오고 있고. 녹취도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녹취에 대해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박 검사는 다 공개해라. 왜곡돼서. 그러니까 뒷내용까지 다 들어보면 이거 내가 회유한 게 아니다. 저는 서 변호사하고 박 검사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 내용 자체는 뭔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했던 대화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면서 이재명 씨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리고 정진상, 김용 그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사건도 아니었던 그 사안에 있어서 공범화돼 있지 않냐 그 두 사람이 이거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원지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적으로 큰 그림, 큰 기획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한 그런 그림에 따라서 움직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망나니 짓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실패하고 나서는 저렇게 얼굴도 못 들 사람들이 얼굴을 치켜들고 마치 문제가 없다는데 저러고 있는데 저는 저거 다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저것만 한 230여일 넘게 수원구치소 등 다니면서 증거를 수집을 하고 관련된 증언들을 들어서 전부 다 수집한 다음에 법무부에 감찰 요구를 해놨는데 법무부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국정원장 면담도 해보고 국정원 내 자료들도 이제 저희 정보위를 통해 가지고 보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료들 다 포함을 해봐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개 들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또 여러 가지 김용 관련된 사건이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것들을 국조특위에서 하고 있는데 국조특위가 마무리가 되면은 이것도 사법 처리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상 규명을 특위에서는 하겠지만은 그게 사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가 있어야 되고 재판 과정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정원과 경감위에서 내놓은 그 증언과 자료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동안에 있었던 모아진 증거들과 합해봤을 때 충분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여러 이 의혹들에 대해서도 직접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SBS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보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제 지적도 하셨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제 악마화하고 어떤 사람을 주저앉히기 위한 거대 권력이나 아니면 언론의 그런 행태 이거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이번에 확실히.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에 이미 기재가 돼 있고, 그리고 모든 법전을 찾아봐도 권력이란 단어는 딱 한 번 헌법 제1조 2항에 나옵니다. 네. 나머지는 그 권력을 어떻게 국민에게 부여받은 그 권한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한 사용 설명서에 지나지 않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마치 권력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 정말 구시대적이다. 네. 이젠 바뀌어야 된다.